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2 오토박스 슈퍼 GT 제5라운드 포카 1000km 레이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온대호 슈퍼 GT 해설위원 그리고 황호기 모터 매거진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제5라운드 스즈카 서킷에서 펼쳐졌고요. 정식 명칭은 제41회 인터내셔널 포카 1000km 레이스입니다. 자, 1000km면 상당히 긴 거리죠? 그렇습니다. 보통 국제급 자동차 경주라고 해도 200km에서 300km가 총 주행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500km가 넘나들면 사실은 장거리 레이스,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 레이스라고 하는데 오늘 레이스는 그 두 배인 1000km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 200km 가까이를 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서들 투입되는 것도 2명이 투입되는데 오늘 레이스는 3명까지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2011년에는 또 거리가 단축이 된 적이 있었다고요? 예, 올해로 이제 41회째를 맞는 그 포카 1000km 내구 레이스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대표 그 레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그 과정에서 레이서도 약간 거리가 줄면서 500km로 치러졌죠. 그리고 2012년에 다시 이제 1000km로 이제 복귀를 해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제5라운드 날씨 살펴보는요. 굉장히 화창하고 또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자, 스즈카 서킷 길이가 5.8km 정도 되는데 코너가 18개나 되네요. 예, 스즈카 서킷은 그 혼다 자동차의 그 설립자인 그 소이치로 혼다 회장이 그 F1이나 아니면 이런 모터스포츠에 진출하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1962년 독일의 그 존 휴젠 홀츠가 설계를 했고 83년과 2002년, 2003년에 리모델링 거쳤습니다. 전체 길이는 5.807km고요. 직선 구간은 약 800m고 높폭은 10에서 14m고 18개의 코너로 이루어진 굉장히 테크니컬한 코스입니다. 네, 지금 GT500하고 GT300에 출전한 선수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난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들은 또 오늘 또 그만큼의 핸디캡을 달고 뛰게 되는데 뭐 78km까지 달고 뛰게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무거운 무게죠. 네. GT500에서는 88km가 최고고요. GT300에서는 78km 8kg이 최고 핸디캡이 되겠습니다. 예, 신하영 아나운서 한 2명 정도 더 싣고 차에서 2명까지는 안 되고 1명 정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포메이션 랩을 돌아야겠죠? 예, 지금 오늘 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지금 그 스즈카 서킷이 위치해 있는 그 미에현 자체가 굉장히 그 날씨가 더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 기후도 사실 우리나라랑 가까워가지고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여름 날씨는 사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찐덕찐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선수들의 그 컨디션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기온이 한 23도까지 올라갔는데 또 차량 내부 온도는 또 거의 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자동차 경주는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디션, 즉 에어컨을 달지를 않고 뜁니다만은 오늘 대회는 워낙 덥기 때문에 이 현지 날씨가 그때 8월이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진짜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땡빛에서 레이스하다 보니까 에어컨 장치를 장착하고 달릴 수 있게끔 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장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에어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어컨 장착을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닛산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엔진의 보조적인 장치를 달면 이제 출력에 이제 손실이 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팀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드라이버들이 있는 그 쿨슈트라는 게 있거든요. 차가운 물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드라이버의 그 체온을 좀 낮춰주는 그런 수트보다 오히려 에어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혼다 팀까지 전부 다 그 에어컨을 장착을 하고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포메이션 랩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그재그 하면서 트랙 상태라든지 타이어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경기 아무래도 좀 장거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조금 더 중요한 그 요소가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 보통 통상적으로 레이스하면은 한 2-3 시간 내외 아니면 짧게는 2시간 전에 레이스가 끝납니다만 오늘 레이스는 뭐 한 6시간 내외 달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점심때 달려서 저녁 때 끝나는 레이스니까 스피드보다는 내구성, 다시 말해서 끝까지 누가 잘 버텨주느냐가 최고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전략도 그에 맞서서 전략을 짜줘야 됩니다. 빠르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끝까지 달려주는 그런 측면에 오늘 PT라고 그다음 선수 교체까지 그러한 전략들이 아주 구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퀴로 치면은 한 173바퀴 정도를 오늘
라운을 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GT50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그 워크스 팀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 라인업에 있어서 변화가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GT300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GTA의 그 슈퍼 GT를 주관하는 그 주관사인 GTA의 그 안에 이제 규정상 500km 이상 레이스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 3명까지도 드라이버를 기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T30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엔트리를 살펴보시면 뭐 3명인데도 있고 2명인데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GT300에서는 경주차가 이제 유럽 경주차들이랑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유럽 경주차들이 아무래도 그 연비면에서는 일본 경주차들보다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피트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스타트에서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GTR이 일단은 선두를 이끌어가면서 S로드가 끌어줍니다. 예, 올해 지금 닛산이 지금 1승도 없어요. 그렇죠. 예, 4경기를 거쳐오면서 지금 넥서스가 3승을 가져왔고 혼다가 1승을 갖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 스리카 서킷 자체가 로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거든요. F1 드라이버들이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명한 드라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킷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닛산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올 시즌 전반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GTR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넥서스, 도요타 쪽이 아주 강한 추세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GT300에서는 오늘 아까 GT500과 달리 BMW하고 혼다, 그리고 닛산 GTR까지 초반전 스타트는 그렇게 합니다. 예상 밖으로 혼다가 CRZ가 예상 1위로 올라와 있죠. 예,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이제 최초의 폴 포지션을 차지했는데요. 예선은 사실은 그 트리플 벤테지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냈었는데, 예선이 끝난 다음에 검차하는 과정에서 경주차 이제 무게 미달로 그 기록이 삭제가 돼서 그 그리드 맨 후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덕에 이제 그 무게내 지금 CRZ가 폴 포지션을 차지해서 지금 출발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리드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인데. 예, 물론이죠. 모든 레이스는 그 예선, 그다음에 연습 주행을 제외한 모든 예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주차의 무게를 잰다든가 아니면 그 엔진의 출력, 아니면 뭐 불법 개조를 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상당히 철저한데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S로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니우스 동부이고요. 오늘 그 닛산 팀이 전반적으로 지금 S로드 팀인 GT500과 GT300 양쪽에서 지금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스타트가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닛산에 대한 어떤 서륙전이 이번 대회에서는 아주 야심차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BMW가 GT300에 1위로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 2일에 막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두 바퀴째인데 벌써 BMW가 예선에서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었었는데 3위에서 1위로 올라옵니다. 예, 지금 스타트 드라이버가 다니구치 선수죠. 다니구치 노부테루 선수가 저 선수 좀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틈을 정말 잘 비집고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CRZ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보면은 사실 또 계속해서 저희가 장기 내구 레이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또 거리가 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차 간 거리가.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내구 레이스는 뭐 스프린트 레이스랑은 조금 다른 게, 스프린트 레이스는 화끈한 그 승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그 쫄깃쫄깃한 긴장감 같은 거를 그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월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자, BMW GT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바깥쪽. 상당히 그 예상 밖인데 바깥쪽에 연석을 치고 밟으면서 바로 스포트해서 안쪽으로 순위를 바꿔줍니다. 역시 안쪽을 또 파고 들어야지. 스타트 드라이버가 카타오카 선수였네요. 다니구치 선수가 아니고. 그 내구 레이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를 즐기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뭐 경기 초반 전체 레이스 타임에서 이제 한 20-30분만 지나면 순위가 막 다 뒤섞여가지고 순위를 거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그만큼 팀들에게는 경주차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겐팀이 보이죠? 지금 또 300 보면
보면은 S로드가 또 3위에 있습니다. 트리플 판타지는 2위에 있는데 자, 트리플 판타지가 트리플 판타지가 네. 2위로 올라왔네요. 예, 그 굉장히 어제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고도 지금 결승 레이스에서 맨 뒤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야, 15바퀴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스 초반전인데 맨 하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무슨 대단한 괴력을 지금 뿜어내는 그런 트리플 판타지 에스톤 마틴 차죠. 야, 네. 대단합니다. 트리플 판타지 오늘 좀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속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제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차들 에스톤 마틴이나 지금 BMW 같은 경우가 연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전반적인 전략 자체는 유럽산 경주차를 운영하는 팀들은 아마 일본 차를 운영하는 경주팀들보다 PT는 한 번 이상 더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팅 수 같은 경우에는 슈퍼GT에서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별도 제한이 네.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그 드라이버 교체가 무조건 그 3분의 1 이상 한 드라이버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트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의 그 내구성 자체가 그 전 레이스를 다 커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좀 피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방금 전에 이 피트 상황이 잠깐 나왔는데 정말 더워 보여요. 엄청나게 더워 보이죠. 네, 레이스를 하는 그 레이서들은 또 얼마나 또 저 안에서 더울까. 사실 실제적으로 저런 차들을 들어가서 레이스를 하다 보면 네. 그야말로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장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땀의 배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지구력이 필요한데 네. 정신력까지,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열에 집중력이죠, 스피드는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정신이 혼미하면 순간적으로 사고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신력과 체력을 겸비해야 레이서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리플 판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1위랑 벌써까지. 네. 얼마 차이가, 저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0.2초 이내의 네. 지금 차이일 것 같은데, 자, 저 상황을 지금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리한 입장은 저 뒤쪽에 따라가고 있는 그 트리플 판타지거든요. 왜죠? 속력 자체도 지금 지금 트리플 판타지가 나오죠. 스티어스다. 예. 지금 또 추월의 역전. 자, 슬릭 스트리밍, 다시 말씀드리면 뒷차의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야, 대단합니다 오늘. 자, 차 자체의 스피드는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 있는 그 트리플 판타지의 경주차가 조금 더 네. 빨랐던 것 같아요. 앞쪽에 하츠네미 차가 있지만 네. 좀 전에 이제 온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슬림 스트림. 자, 저렇게 두 대의 차가 직선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경우에는 앞차와 뒷차 사이에 그 약간의 그 진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쫓아가는 차는 지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 앞차에서 날라오는 그 공기 저항을 거의 분산이 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공기 저항 측면에서 굉장히 그 많이 이익을 보거든요. 그만큼 네. 출력을 모아놓을 수가 있고 한 번에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플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또 3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호시노 선수가 드라이빙을 하고 네. 있는데, 자, 3명이면 또 피트인 전략이 또 많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최소한 2번은 PT인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리플 판타지, 소위 우리가 아는 브랜드로는 에스톤 마틴인데 17바퀴 꼴찌에서 1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저건 다른 차들하고 퍼포먼스가, 다시 말씀 성능이 비교할 수 없는 네. 파워를 뿜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GT300의 이제 수입차들, 이제 유럽산 스포츠카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에 나오는 GT300에 나오는 유럽차들 자체가 그 FIA의 GT3 규정을 거의 만족시켜 하이엔드급에 와 있는 차들이거든요. 또 포르쉐를 운영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그 레이스 엔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네. 시즌 내내 엔진을 한 번도 그 분해 조립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그 스피드로 이제 승부를 하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17바퀴째를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포카 레이스인데, 예. 이 포카가 무슨 뜻인가요? 자, 포카는 이제 스즈카에서 열리는 그 레이스의 그 타이틀이었던 그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포카 레이스는 그 1000km 이상을 달리는 그 내구 레이스가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500km를 할 때도 있고 경기장이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그 포카 내구 레이스 1000km 내구 레이스를 거쳐간 선수들이 롤란드 라첸베르거라든가 네. 알렉산드르 나니니 같은 F1 선수들도 있고 마크 웨버도
포카를 거쳐갔죠. BMW 지금 G4가 현재, 리타이어 하네요. 바깥쪽으로 차를 빼는데요. 예, 저게 지금 가타오카 선수인데 저 상황이 차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38렙이면은 한 번쯤은 PT를 해줬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연료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 예. 이거 그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PT 타임과 횟수 또 선수 교체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연비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전략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BMW G4 팀이 그거를 조금은 착오로 한 것 같아요. 저 예상 밖으로 저렇게 차가 중간에 트러블은 네. 아니거든요. 트러블 없이 선다는 거는 전체적인 팀 전략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일 예. 것 같아요. 그렇죠. 1위로 달리다가 물론 순위에서 좀 뒤바뀌었지만 상위권이었거든요. 네. 네, 하츠네 미쿠가 네, 연료 부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다니구치 선수가 지금 나와보지도 못하고 네. 굉장히 아깝네요. 왜냐하면 지금 차를 끄는 카터가 와가지고 끌어내면서 가는 거는 역시 차가 구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고도 없고 고장난 부분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누구의 판단 실수가 되는 건가요? 총 감독, 오늘 네. 대회를 전략을 운영하는 총 감독, 기술적인 거나 전략적인 걸 총 리드하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레이스 업계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 감독이 아마 전략적인 문제에서 아마 기술팀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그 연료량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치프 엔지니어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20리터를 넣을 건지 10리터를 넣을 건지 굉장히 그 치밀한 계산을 하는데 조금 의외의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 38바퀴째를 돌고 있는데 트리플 판타지가 여전히 지금 1위고요. 지 옆에 있는 파란 숫자는 피트인 예, 숫자인가요? 피트인 횟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네, 하츠네 미쿠가 지금 한국 타이어 많이 차량, 한국 타이어 차량이 한 4위권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예, 올 시즌 작년 시즌부터 지금 하츠네 미쿠의 저 G4가 굉장히 네. 지금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내구 레이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사실 저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레이스 종반전에 가서 일어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초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39바퀴밖에 네, 돌지 뭔가 않았습니다. 스타트를 좀 빠르게 초반전에 리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연료량을 좀 적게 넣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연료가 예상치 않게 완전히 소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전 전략 좀 실패. 그러니까 초반전에보다는 종반전에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전략으로 갔어야 된다.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네. 전략보다는 초반전에 스피드를 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칼소닉과 덴소인가요? 네, 덴소코 펠코죠. 네, 아마 3, 4위권을 지금 좀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의 지금 올해 성적, 2012년의 성적을 보자면은 사실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네. 자, 그렇지만 인풀 저 칼소닉 GTR이랑 지금 덴소 코벨코의 지금 SC430 경주차는 올해 정말 네.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죠. 한국 타이어 911 포르쉐 911 팀이 들어와서 PT인에서 연료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가케야마 마사미 선수가 스타트를 끊고 이제 드라이버 교체가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한국 타이어에 대한 차가 예.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포르쉐를 사용을 하는데요. 포르쉐는 사실 GT300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산되는 GT3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레이스에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의 내구성. 네. 자, 1년 동안 한 시즌을 다 타고도 엔진을 오버를 분해 조립을 다시 해가지고 그 소모품을 안 간다는 얘기는 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팀들은 뭐 한 경기 내지는 두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엔진을 다시 그 소모품 교환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포르쉐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죠. 네, 뭐 특정 차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198렙째 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대형 사고입니다. 야, 이거 뒤에 펑크가 난다 싶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량이 견디지 못하고 마찰력 없이 붕 떠서 방어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도 상당히 위험해요. 예, 지금, 잘 네. 피했어요. 근데 네, 노란색 깃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하라는 거죠. 네네. K1 팀의 카네이시 토시히로 선수인데
정말 뭐 조금 추월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지금 관찰하고 있었는데 네. 뒷바퀴가 조금 중심축을 잃으면서 붕 떴거든요. 저런 경우가 사실은 고속으로 달릴 경우는 가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뒷바퀴가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경우는 말이죠. 다시 말씀하면 미끄러질 경우는 바닥에 마찰력을 이끌어줘야 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완전히 방어벽을 저렇게 받을 경우는 심할 경우는 사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사고 장면. 지금 여기까지 괜찮았다. 자, 펑크가 났어요. 예. 뒤쪽 뒷타이어가 펑크가 그러면서 났죠. 쭉 저항 없이 그대로 방어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저 방어벽에 그래도 완충 장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차가 대형 대파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런 경우 지난번 바로 직전에 사전에서도 조금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드라이버가 조금 안전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일단은 드라이버가 좀 걸어 나오나요? 지금 마샬들이 와서 지금 사고 잔해들을 좀 치우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경기 치우는 상황 시간이 조금은 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 이런 장면 처음 봐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제 KN 팀이 이제 던롭에 하드 타이어를 끼우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질이 딱딱한 타이어를 썼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중반부 쪽으로 중반부를 넘기면서 그 타이어 성분 자체에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좀 제가 봤을 땐 판단이 됩니다. 저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정도 아니라 아주 찢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저런 정도 상황에 고속으로 또 직선 주류에서 조금은 스포트 하려는 상황. 토시히로가 그렇게 스포트를 해서 쭉 뽑아려고 했는데 그게 뒷바퀴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일단 드라이버가 저 정도 대형 사고 아무리 완충 장치가 있고 5점씩 벨트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충격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거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인디카에서 중계를 할 때도 저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드라이버가 캐나다 드라이버 선수였는데 바로 저렇게 방어벽을 금방처럼 마찰 없이 붕 떠서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 네, 오늘 근데 유난히 그 펑크 때문에 타이어 펑크 때문에 리타이어한 차들이 지금 그 케인의 경주차 외에도 2대나 더 있거든요. 페트로나스 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9랩에서 똑같은 원인 때문에 타이어 펑크로 인해서 경기를 이제 포기를 했죠. 날이 안 좋았나요? 네, 덥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런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레그레이스라고 하면은 스피드보다는 이 차가 타이어나 머신이나 엔진이나 어떤 구성 자체가 얼마나 버텨주냐 그게 관점이거든요. 자동차 팀들이나 메이커들도 워낙 그 레그레이스는 우리는 성능이 이렇게 하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강하거든요. 오늘 레이스는 타이어 회사에도 아마 전략적으로 많은 타이어를 투입을 하면서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능을 뽐내기도 하는데 오늘 타이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날씨 뜨거운 게 치명타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런 광경 처음 볼 정도로 사상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세이프티카가 지금 출동을 했고요. 잠시 동안 레이스가 또 중단이 좀 됐었던 거죠? 사실 레그레이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영화 짝패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떤 얘기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성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랙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 잔해가 완벽하게 치워지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지금 케인 리얼 레이싱 팀이 운용하는 저 혼다 경주차 같은 경우는 HSV010이라는 경주차거든요. 2013년에 이제 홈올로게이션이 끝나는 차인데 혼다에서는 NSX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차기 스포츠카가 없어가지고 사실 슈퍼GT 진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연구소 인력들이 그러면 슈퍼GT에만 쓸 수 있는 차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 차는 바깥에서 판매하는 차도 아니고 특별 규정으로 지금 GT500에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차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정도만 만들어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차죠. 한번 깜짝 놀랐더니 좀 진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드라이버들도 그래도 2차 사고 없이 잘 피해간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63바퀴째를 돌고 있습니다. 10바퀴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10바퀴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또 이제 요때 내구 레이스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을 그렇죠. 하거든요. 경기 종반이 왔을 때 아까 오니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연료가 떨어지는 차들도 네. 볼 수 있고 또 기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차들도 많아지죠. 예, 요때부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네, 오늘 보면은 이 3, 4위권이 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칼소닉과 키퍼의 이 차이가 0.4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지금 두 팀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올 시즌 2012년 시즌에 제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팀이 바로 저 키퍼하고 칼소닉인데 네. 우승하고도 또 인연이 없는 팀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다 또 이번에 이제 1000km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1위하고 2위는 이제 5점씩 추가 네. 포인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 네, 추가 포인트가 예. 부여가 된다고요? 예, 2위 이하까지는 이제 추가 포인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칼소닉이나 키퍼 입장에서는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네. 어떤 그 전환점, 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위하고 4위가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느냐, 그렇죠. 모두 그렇지 올라가느냐. 않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3, 4위권의 이 경쟁이 또 이 남은 경주 동안 또 재밌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0.1점 차로 1부 차로 좁혔네요. 자, 저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칼소닉 차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뒤쪽에 지금 오고 있는 그 키퍼의 경기차가 네.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칼소닉이 예선에서 지금 올리베리아 선수가 자기 팀을 보고 있는데 칼소닉에서 어떻게 보면 6위에 예선 5위에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칼소닉이 명문팀이다 합니다만은 오늘 레이스에서는 역시 장기 레이스에는 조금은 스퍼트에서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10바퀴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정말 장시간 우리 드라이버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해가 좀 쨍쨍했는데 지금 그렇죠. 보면 또 어둑어둑한 거를 또 볼 수 있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상황을 보면 유럽에서 열리는 이제 프랑스 르망 24시가 이제 우리 모터스포츠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24시간 동안 달리기 때문에 네. 르망 24. 또 역시 미주 쪽에서는 24시간 르망과 같은 비슷한 레이스를 미주에서 열고 아시아권에서 아마 1000km가 제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긴 네. 레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24시간을 달리는 레이스보다는 이 1000km에서 과연 자기의 메이커들의 차들과 또 드라이버 체력전, 정신력이 지금 상당히 네. 오랫동안 그렇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시 그 모듈의 마이클 크룸도 네, 마이클 있습니다. 크룸 선수요. 네. 저 굉장히 유쾌한 선수예요. 마이클 크룸 선수는 이제 지난달에 일본에 갔을 때 이제 토크쇼 하는 걸 봤는데 네. 그 르망에서 이제 델타 윙이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경주차를 타고 출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완주하지는 못했는데 네. 본인 자체가 뭐 도전하는 걸 워낙 즐긴다고 네. 하고 레이스도 뭐 매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3, 4위권 칼소닉하고 키퍼가 그 포디움에 한 자리를 놓고 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 닛산 팀이죠. 모듈까지 지금 또 가세가 됐어요. 그러게요. 아마도 지금 그 모듈 팀의 이제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가 지금 이제 추월을 시도를 하죠. 네, 키퍼 성공하나요? 일단은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키퍼가 자, 역시 또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좀 밀리는데 원래 예상대로는 칼소닉이 안쪽을 다시 파고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키퍼 쪽이 퍼포먼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깥쪽으로 활을 치는 멋진 그런 장면들. 자, 공기 저항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어요. 앞차를 쭉 쫓아가면서 출력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제 치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모듈 팀이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예. 자, 키퍼 보면은 야나기다 그리고 켄타렐리 그리고 모듈이 5위로까지 또 밀려났습니다. 자,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 지금 굉장히 굴욕적일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예, GTR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수가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수가 바로 그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거든요. 네. 또 이런 변수가 또 있네요. 예, 지금 키퍼 팀에서 뛰고 있는 지금 쿠니모토 유지 선수는 그 제일교포 선수입니다. 지금 도요타 팀에서 스칼라십을 밟아가지고 올라간 선수고 형인 쿠니모토 다카시 선수죠? 예, 쿠니모토 케이스케. 네.
옛날에 그 마카오 그랑프리 F3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파란을 일으켜도 무명의 선수. 예. 네. 아버지는 또 일본에서 카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호연 씨라고 네. 예, 카트 쪽에 관련된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죠. 자, 지금 키퍼가 추월하는 장면이죠?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토야마 선수가 따라 붙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순위권의 이 혼전이 예, 지금 2위부터 5위까지는 지금 굉장히 네. 빡빡해요. 네, 키퍼 야스다 선수 그리고 기드하임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5랩 정도 6랩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종반전으로 와서 요 5바퀴만 버텨주면 레이스 순위는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아까 사고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선수 사실 말씀드리면 팀들 간의 갭이 많이 인터벌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치고받고 하는 열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위기는 레이스 초반전에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네. 레이스 종반전에 가면서 레그레이스의 막판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오히려 막판이 더 박진감 넘친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어요. 네, 이게 또 내구 레이스만의 또 특징이라면 그렇죠. 특징이겠죠. 이제 뭐 라이트까지 켜야 되는 상황. 집중력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자, 칼소닉은 이제 키퍼랑은 좀 거리가 좀 떨어졌고요. 네. 뒤에 이제 디스테이션 그 히스어드반 팀이죠. 자, 거기서 이제 쫓아오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버렸습니다. 일단 키퍼가 2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칼소닉과 디스테이션의 싸움인데 근데 예스로드는 역시 오늘 폴트윈승 가능성이 높죠. 예선 1위에서 결승까지 지금 앞에 1위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2, 3, 4위가 치열한 각질전이기 때문에 네. 5랩 정도가 5랩이 남았는데 네. 3, 4위권이 계속해서 지금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GTR과 GTR의 대결이죠. 지금 3, 4위를 놓고 칼소닉과 디스테이션. 예,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위에서 5위까지 거의 GTR이고요. 그 렉서스 키퍼만이 아까 2위까지 치고 난 키퍼만이 렉서스 네. SC430이고 나머지 1위에서 5위까지가 거의 닛산 GTR입니다. 오늘은 뭐 닛산 GTR의 서륙전을 단단히 뭐 팀이 달라도 차량은 우리는 똑같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나온 것처럼 말이죠. 네. 닛산 GTR 대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닛산 차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뭐 워낙에 이제 선수들 GT500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요게 이제 후반부엔 또 중요해. 지금 GT300 차들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추월을 해나가느냐. 자, 저기서 이제 드라이버들의 그런 노련미라든가 그 네. 노하우 아니면 그 경험치가 이제 굉장히 막 잘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노란 라이트 색깔이 노란색이 GT300이고 네. 하얀 색깔이면 지금 가운데가 노란 색깔 역시 네. 자리를 내주죠. 바깥쪽 양쪽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치열한 GT500에 500마리 이상의 차들이 겨루는 그런 아주 진검승부를 보겠죠. 바깥쪽으로 또 밀면서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칼손이 일단 역전을 당합니다. 디스테이션이 다시 한번 네. 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자, 디스테이션은 아까 그 GT300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선까지 밀고 오고 직선에서 또 그 1코너에 이어지는 그 라인 싸움에서 지금 밀리지가 않았어요. 왜 안 네. 밀렸냐면 속도가 그 뒤쪽에 따라오니 칼소닉보다 빨랐거든요. 빨랐기 네. 때문에 이제 칼소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 디스테이션이 또 그러니까 추월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자, 칼소닉 오늘 굉장히 그 전통 있고 명문 팀이고 그렇긴 한데 네. 매번 재밌는 경기에서 사실 그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지만 본인들한테는 사실 좀 이렇게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마음이 급해질 것도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지난번에도 그 JP 올리비에라 선수가 굉장히 네. 재밌는 경기를 펼쳤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자, 포디움에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막판 4바퀴에서 남아있는데 칼소닉의 뒷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디스테이션이 예상 밖고 한 번을 자리를 뒤바꿔 놓고 그대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이상의 이제 추월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 페널티 스탑이 또 나왔네요. S로드가 페널티 10초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죠. GT300 팀이죠. GT300에 지금 S로드가 페널티 10초를 받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기록으로 보자면은
사실 모터스포츠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는 너의 순위를 완전히 박탈하겠다. 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의미거든요. 10초면은 상당히 그 치명적인 페널티인데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은 지금 3위권에 있는 차들이랑 1렙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와서 10초 동안 멈췄다가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3위권이 여기 한 랩을 도는데 한 2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2분인데 지금 뒷 차들과 한 1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0초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10초 정도는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또 재고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에스로드. 자, 이 페널티 스탑을 준다는 의미가 사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또 직접 밝혀지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팀에는 통보가 되는데요. 그 공식적인 그 페널티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가 종료된 후에 그 공식 기록지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각종 공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페널티를 받았지만 에스로드는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요, 페널티를 지금 10초를 받으면서 피트로 들어갔을 때 페널티를 받고 피트에 들어갔는데도 트리플 반타지를 물고 들어갑니다. 자, 트리플 반타지가 현재 1위. 트리플 반타지 쉽게 내줄까요? 지금 앞에 GT500차죠. 지금 일단은 뭐 달려봐야 아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에스로드에서 지금 10초 페널티를 받았던 게 GT300 팀에서는 경주차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쿨링을 시킬 수 있는 잠깐의 그 틈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경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변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내구 레이스 1000km 뭐 한 4시간 뭐 이렇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워낙에 많죠.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경주차 내구성, 타이어 내구성은 일단 뭐 둘째 치더라도 그 외에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아까 그 펑크 났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은 정말 예상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멈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처를 어느 팀이 빨리 하느냐, 흐름을 빨리 잡고 그 기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가려진다고 보겠죠. 이제 2바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판 스타트를 디스테이션 내고 있고 빨리 비켜달라고 깜빡깜빡 약간 이제 급해졌죠. 그 마지막에 오니까. 보통 이제 500차가 지나갈 때는 이 300차가 비켜주는 게 또 예의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모든 레이스에서는 그 뒤쪽에 자기보다 빠른 차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비켜주는 게 또 매너고 그 오피셜들이 저 포스트에서 내는 깃발에도 그 파란색 깃발이 흔들리면은 그 뒤에는 당신보다 빠른 차가 있으니까 비켜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2위 키퍼가 아까 보셨다시피 좀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다급하게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급하게 이제 가고는 있는데 1위를 잡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거리상 지금 2바퀴밖에 남지 않았고. 자, 디스테이션 이제 GTR이 이제 키퍼를 지금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긴 한데, 자, 좀처럼 기록이나 지금 거리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저 정도 되면 지금 굉장히 지칠 거예요. 그렇죠. 대여섯 시간을 지금 물론 이제 한 선수당 한 2시간 정도를 담당을 한다고 보는데, 뭐 GT500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한 3시간 정도 좀 더 길게 사실 레이스를 진짜로 해보고 조그만 카트를 타보더라 말이죠. 한 30분만 타더라도 기진맥진하다는 편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워낙 그 체력에 대한 강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 자동차 경주를 보시면 체력보다는 자동차 머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6대4 머신이 6 정도, 그 다음에 체력이 4 정도라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죠. 파이널 랩입니다. 자, 트리플 벤트지가 지금 우승권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 수입차 중에서는 지금 이제 하츠미쿠의 G4가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에 트리플 벤트지가 우승을 하게 되면은 2번째의 기록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에스톤 마틴 차량이 앞서서 말씀드린 워낙 그 현지에서 분석하기는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그렇게 물어나 규정 안에서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공차 미달로 페널티 줄 정도. 근데 그걸 극복하고도 1위까지 치고 올라와서 꾸준하게 달린다는 거는
아마 네. 뭐 오늘 레이스로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단독 질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독일 차랑 이제 영국 차들의 이제 차이가 그런 네.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에스턴 마틴은 영국 차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에 그 험난하기로 유명한 이 스즈카. 네. 네. 정말 코너가 많고 정말 힘든 테크니컬 코스인 이 스즈카에서 에스턴 마틴이 저렇게 빠른 이유는 아마도 그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른 경주차들보다는 좀 한 수 위에 있지 않나 같은 클래스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기가 스파크가 튀네요. 네. 네, 브레이킹 할 때 조금 깊게 밟았죠? 네. 자, 이 파이널 랩인데 그 지난 경주들과 비교해봤을 때 사실 이때 순위가 뒤집히는 거는 네. GT500 GTR. GTR이 드디어 2012년 첫 우승을 잡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S로드 오전 체커기 만에. 올라갔습니다. 젠트세라몬도 보이고요. 키퍼도 들어왔죠. 체커기를 봤네요. 네. 네. 자, 키퍼가 2위 그리고 S로드가 아까 보셨다시피 1위고요. 디스타션이 3위를 유지를 했네요. 자, 칼소닉이 좀 아깝죠. 네,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칼소닉 입장에서는. 자, GT300 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 트리플 판타지가 역시나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속도를 지금 조금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멋있게 번쩍번쩍하죠. 들어가야 마지막. 되는데 네, 한국 911, 한국 타이 네. 911이 6위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우승을 많이 안 해봐서 그 세레머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아직도 그 사고 장면이 기억에 남아서 예. 조금 조심스러웠었던 걸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경기장에서 보면요. 네.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우승을 많이 했던 드라이버들이 또 마지막에 화려하게 또. 세레머니가 멋있거든요. 안 네. 해본 선수들은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요. 네, GT500 우승은 이 S로드, 야나기다 그리고 퀸타렐리 이 레이서가 하는 S로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중계를 하면서 올 시즌 처음 이제 5중계 만에 한 번 우승을 했는데 S로드에 대한 기대치 또 코멘트도 많았습니다. 오늘 네. 처음으로 폴트윈 예선 1위 그리고 결승 1위까지 네. 이끌어내는 닛산 GTR이었습니다. 네. GT300에서는 그 S로드가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위로 맞췄죠. 2위로 들어왔어요. 사실상 조금 민망한 페널티가 되지 않았나. 예, 조금 창피할 수도 있죠. 조금요. 네. 지금 이 트리플 판타지가 또 GT300 네.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지금 체크기는 엔진 뒤쪽. 받았는데 불이 붙었네요. 야, 이게 어떻게 표현을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진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쨌거나 체크인을 하고 받고 네. 나서 저렇게 빨리 꺼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포스트 각 마샬들이 있는 포스트 가까이에 지금 세워놓고 네. 드라이버는 빨리 피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원칙은 사고 현장에서 드라이버는 빨리 피신하라는 거였는데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닐 거예요, 아마. 소화기를 네. 소화기를 가지러. 왜냐하면 자기 차를 목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아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전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상당 부분은 다시 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주 참 재밌습니다. 큰 네. 사고도 났고요. 변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저렇게 이 GT300 우승차가 또 불에 붙는 또 그러니까요. 이런 해프닝까지. 아마도 저 상태로 그 체커기를 받았다 그러면은 네. 가장 멋있는 세레모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예. 조금 아쉽네요. 아니면은 저걸 미리 알고선 조금 천천히 들어왔던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차들이 네. S로드 보이시죠? GT500입니다. 네. 자, 체커기를 받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경기 중계를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쨍쨍한 낮이었는데 좀 어둑어둑해졌죠. 이것도 운치가 또 있네요. 그래도. 포카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낮에 경기를 진행을 했지만 네. 밤에 시작을 해서 아침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이벤트 진행으로 좀 유명하죠. 자, 이제 우승을 차지한 S로드가 이제 드라이버들이 나와서 또 기쁨을 또 만끽을 해야겠죠? 자, 루니 퀸테날리 선수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이라 네.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봐선 표정을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헬멧 안에 얼굴이 네. 있다 보니까 기뻐하죠? 네. 근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퀴타렐리 살짝 선수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차분하네요. 일본의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입니다. 워낙 체력적으로 좀 지쳐서 그런가요? 네. 네.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그 에버랜드 시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온로드 자동차 경주의 효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모습과 조금은 흡사한 느낌도 잠깐 있었습니다. 네, GT300 우승 이제 포디움에서 시상을 또 해야겠죠. 트리플 벤테지가 이 요시모토 그리고 호시노 선수, 요시다 선수, 자, 이 세 선수에게 트로피가 또 수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예, 밑에 조명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쩍 들고 이제 기쁨을 또 만끽을 해야겠죠. 아마 세 선수가 저렇게 포디움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오랜만일 거예요. 보통 이제 두 선수만 올라가다가.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정말 많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저 옆에 보이시는 저 관람차가 스카 서킷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조형물이거든요. 저 안에 이제 놀이공원이 같이 있는데 안에가 거의 뭐 테마파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그 가족 단위로 경기장을 와서 레이스도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돼 있죠. 네, 이어서 GT500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GT500은 또 S로드 차지를 했죠. 레이토 몰라 GTR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같은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GTR이 이제 2012 시즌 이제 첫 승을 갖고 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모출의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가 아마 첫 승을 기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올 시즌 2012 시즌에 남은 경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미 또 샴페인 세레모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또 재미잖아요, 레이스는. 시상식 때 이제 기자들이 다들 저 앞엔 잘 안 가거든요. 네. 또 저기서 또 장난 끼는 선수들은 또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2012 오토박스 슈퍼 GT 제5라운드 경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5라운드에서는 GT300에서는 트리플 벤티지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GT500에서는 S로드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온데오 슈퍼 GT 해설위원 그리고 황호익 모토매거진 기자, 저는 아나운서 신하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